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지역 현안과 민심을 직접 듣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전북도민 200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며 전북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워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팅은 전국에서 열리는 10번째 행사로 새만금 개발과 완주, 전주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읍시는 시민들에게 수시로 지원금을 주면서도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꾸준히 쌓아 재정 운영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비슷한 이웃도시 남원은 상황이 다른데요.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패소하며 어렵게 모아둔 510여억 원의 비상금을 배상금으로 한순간에 써버린 겁니다. 두 도시의 엇갈린 재정 현실을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정읍시가 모범 사례로 소개됩니다. 재난 대비나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같은 미래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올해 기준 2천억 원 넘게 적립한 겁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사례를 보니까 최근 한 4년 정도 지방 겨부세 미지급 또 감액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원 조정과 재정 절감 등을 통해 절약한 재원을 해마다 시민 한 명당 20-30만 원씩 돌려줬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여러 정부 부처상과 인센티브도 함께 챙기며 재정 운용 성과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재원은 시 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서 줄여서 그리고 절감한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을 가장 어려울 때 가게 안정을 위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면 남원시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패소해 51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2심 판결 뒤 상고에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지만 남원시는 끝내 대법원 판단까지 구했습니다. 특히 2심 판결 직후에는 상고심을 이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반면 시민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 아래 상고 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고가 강행되었고 결국 지난 5일 남원시는 비상금처럼 모아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배상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올해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을 추진을 한다거나 또는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비 또는 농업 예산 또는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민생 예산이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기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남원시는 올 초 15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하고 집행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청 안팎에서는 이미 재정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시비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거액의 배상금을 갚은 남원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곳간을 불려 미래를 대비한 정읍시. 반면 남원시는 곳간을 헐어 행정 판단에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이런 판단이 어떤 곳에서는 복지 혜택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원중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가 시간 제한도 주제 제한도 없는 시민 공개 자유 토론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출마 예정자는 앞서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 양충모 이정린 출마 예정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검증은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출마 예정자는 남원이 처한 위기와 미래 과제가 단순히 5대 핵심 쟁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며 끝장 자유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출마 예정자들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예비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을 촉구했습니다. 정읍시는 지역 수건 사업인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연결도로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함께 국비 지원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19일 정읍을 찾아 미시행 구간 1.57km를 직접 점검하고 추가 국비 58억 원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229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대부분 확포장이 끝났지만 일부 병목 구간이 남아 관광객 접근성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잔여 구간 정비와 인도 개설을 2028년까지 마무리해 내장산 나들목과 리조트를 잇는 관광 물류벨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학수 시장은 국토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6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공표와 원문 공개, 청구 처리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해 등급을 매겼습니다. 순창군은 평균 점수 84.7점을 웃도는 96.5점을 받아 정보공개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진명 전 전북도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임실 군민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김 전 의원은 저서 더 임실 더불어 김진명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임실의 미래 비전을 담았습니다. 책에는 임실형 기본소득과 피지컬 AI 산업, 햇빛 배당 등 실행 중심의 정책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임실의 문제는 임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며 스스로 성장하는 임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학 비리 여파로 문을 닫았던 옛 서남대 부지에서 전북대 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 출범식이 열렸다는 소식 지난 13일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재생의 신호탄이라는 기대도 컸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거액의 빚을 갚느라 긴축 재정을 이어온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사였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초청 시점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교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옛 서남대 부지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을 알리는 출범식이 떠들썩하게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북대와 남원시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250명일 때 현재 입학 전인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3천억인데 1,000명이 들어오면 얼마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이 학생들을 지역에서 창업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면 결국 새로운 인구 유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행사장에는 남원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행사 당일 오전에서야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남원시 실무부서는 초청장을 미리 발송했고 대부분 참석 확답까지 받았지만 의원들이 행사 전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사 시점과 성격을 두고도 시의회 내부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모노레일 소송 패소로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 등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비상금처럼 모아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털어 가까스로 빚을 갚은 지 불과 8일 만입니다. 특히 설계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두고 열린 출범식은 치적 홍보용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라는 시의회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3년, 4년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불경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2026년도에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지적들입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이번 행사가 전북대와 협의해 대학 측이 진행한 행사라며 남원시는 천막 대여 등 약 500만 원 규모의 예산만 협조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렵게 빚을 갚자마자 벌어진 또 한 번의 잔치는 남원시와 시의회의 갈등만 드러낸 채 지역 재생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주권주의 원칙과 안심번호 훼손 의혹에 따라 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권리당원 100%로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이 지역구인 A 의원은 최근 기초단체장 여론조사와 관련해 민심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민주당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의 경선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안심번호 추출을 통한 경선에 대비해 특정 인사 당선을 목적으로 대규모 청구지 이전과 대포폰 등 경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민주당 중앙당도 6.3 지방선거부터 5인 이상 다자 대결 지역의 경우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으로만 선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원 주권주의 확립의 대원칙이 권리당원 중심의 후보 선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 1표제가 지난 3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면서 우선적으로 인구 3만 명 이하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100%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 인구 3만 명 이하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지방선거 전후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도민일보는 민주당 6.3 지선 공천부의도 안심번호 훼손 가능성을 인정하고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의 현행 경선 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막을 올립니다. 개최까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섬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과연 준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섬 박람회 준비 현황을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를 품은 이곳,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주 행사장 돌산 진모지구입니다. 대형 장비들이 투입되는 등 기반 공사가 한창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대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전시관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전시관은 모두 8곳, 이 가운데 주제관은 높이 20m 규모의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주재관에서는 4개 면을 통해 섬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전시관에서는 해상과 해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모형 전시를 통해 섬의 생태계를 체험하고 국내외 다양한 섬 문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에서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오도에서는 비렁길을 걸으며 남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도에서는 섬에 머물며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섬을 미니멀하게 만든 디자인으로 물 위에 떠있는 디지털 미래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면에 디지털 게이트를 만들어서 내부는 주재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는 특수기술들을 함께 사용해서 섬이 가진 가치에 대한 스토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참가국 유치도 순조롭습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 등 25개국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3곳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3월 말까지 최종 참여 국가와 국제기구를 확정한 뒤 전시 콘텐츠 구체화와 포럼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교통과 수송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 인근에 8,0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최대 60대를 12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해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트 계류 시설을 확충하고 KTX 증편도 추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김밥 페스티벌, 소금 박람회 등 전남 67개 행사를 박람회 기간 여수에서 개최해 목표 관람객 3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0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서 먼저 국내 관람객은 정부의 섬 방문회와 연계하여 섬 반값 여행 등 특가 상품을 운영하고,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국제 크루즈선 입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겠으며, 조직위는 오는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한 뒤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개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우수의정 시상식에서 생활 정치 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복지와 공동체,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건의 조례 재개정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 여성 지방 네트워크는 매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여성 지방 의원을 선정해 우수 의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규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남원시 바 선거구 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주민자치 강화와 남원형 기본소득 논의, 마을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위원장은 남원의 미래는 거창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마을이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를 돌보는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된 가운데 박 위원장의 출마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